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과 건강의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짜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도 큰 탈을 불러옵니다. 혹시 평소 국물을 멀리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소금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요즘 어지럽거나 힘이 없다고 느끼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소금이 어떻게 우리 몸을 살리고 또 어떻게 잘못 다루면 병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들어 소금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병원에서도 소금은 건강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금을 무조건 줄이려고 애쓰시죠. 하지만 이렇게 소금을 너무 멀리하다 보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혈액은 항상 0.9%의 염도를 유지해야 세포가 살아 움직입니다. 이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오릅니다. 반대로 너무 싱겁게 먹으면 혈액이 부족해져서 온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난 박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인 그분은 은퇴한 교사셨는데요.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소금이 무서워 거의 끊다시피 하셨습니다. 처음엔 혈압이 떨어져서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낮에도 기운이 없어 집안일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혈액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소금을 너무 줄여서 생긴 문제였던 거죠. 그때부터 적정량의 소금을 국물로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된장국 한 그릇, 저녁에는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드셨어요. 처음엔 짜다고 느끼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기운도 돌아왔어요. 한 달 후에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금이 나쁘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피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내 몸에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의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짜게도 싱겁게도 아닌 균형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생명을 지키는 불씨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불이 너무 크면 집이 타버리지만 불이 없으면 추위에 얼어 죽게 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싱겁게만 먹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식사할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다면 소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얼굴이 붓거나 손발이 무겁다면 소금을 좀 줄여야 할 때입니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금을 과하게 줄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뇌와 손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들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특히 뇌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데 혈액량이 부족하면 뇌혈류가 모자라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손발 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 차가워지고 위장도 활동이 둔해져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겪으신 분이 최동수님입니다. 68세인 그분은 전직 택시기사셨는데 은퇴 후 건강에 신경 쓰겠다고 저염식과 채식만 고집하셨어요. 처음엔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고 특히 새벽에 심했어요. 두통도 자주 생겼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점점 식사량도 줄어들었죠. 가족들이 보기에도 안색이 좋지 않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병은 없었어요. 그런데 영양사와 상담하면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저염식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소금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조금씩 소금을 늘려갔어요. 아침마다 국물 한 그릇을 드시기 시작했고 김치도 조금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짜다고 느끼셨지만 몸이 적응하면서 증상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손발 저림도 줄어들고 두통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화도 훨씬 편해졌고요.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구나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적당한 저염식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염식이 무조건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저염식은 노화를 앞당기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적절한 염분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두통이나 손발 냉증이 자주 생긴다면 소금 섭취가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은지 돌아보세요. 매 끼니 국물 한두 숟가락으로 체액을 보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늘리면 몸이 놀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을 직접 과하게 먹으면 해롭다고 해서 소금물도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소금물을 마시는 건 전혀 다릅니다. 따뜻한 소금물은 혈액을 보충해 세포에 활력을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부드럽게 깨워줘요. 하루 종일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서서히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이영자님입니다. 75세인 그분은 평생 살림을 하신 주부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로부터 소금물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셨어요. 처음엔 맛이 좀 이상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쯤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한결 편해졌어요. 더부룩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깊게 자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어요. 소화도 훨씬 좋아졌고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도 얼굴색이 좋아지고 활기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까지 2년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끔 깜빡하고 안 마시는 날이면 몸이 무겁다고 느끼실 정도라고 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오히려 예전보다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호흡과 땀으로 물이 빠져나가죠.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농축된 상태예요. 이때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좋아집니다. 음식을 싱겁게 하되 부족한 소금은 소금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에 레몬을 곁들이거나 보리차에 타 마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염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소금물 반 컵을 마셔보세요. 물 200ml에 소금 반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맛이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원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소금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심장과 신장이 약한 분들이나 위, 점막이 예민한 분들은 소금물 섭취가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면 염분으로 인해 혈액량이 늘어날 때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신장이 약하면 염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소금물이 자극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를 겪으신 분이 한춘배님입니다. 70세인 그분은 은퇴한 공무원이셨는데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소금물이 좋다는 친구 말을 듣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많이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첫날부터 소금물을 한 컵씩 마셨습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마셨어요. 소금도 많이 넣어서 짭짤하게 만들었고요. 처음 이틀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사흘째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메스꺼움도 생겼고 어지럼증도 느꼈습니다.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잤어요. 혈압을 재봤더니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더니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생긴 문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소금물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그분은 위가 예민한 편이어서 갑자기 많은 양의 소금물을 마시면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했어요. 물 한 컵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하루 반 컵만 마셨습니다. 몸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늘려갔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했고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따뜻한 차에 소금 반 숟가락을 타서 마시고 계세요. 속쓰림도 없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급한 마음에 무리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겼네요. 천천히 하는 게 좋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소금물은 적은 양에서 시작해 몸의 반응을 확인하며 점차 늘려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조절이 필요해요. 심장병이나 신장병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물 한 컵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하루 반 컵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마셔보시고 불편함이 없다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두통이 생기면 즉시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건강한 습관도 내 몸에 맞아야 진짜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소금의 균형을 맞췄다고 해서 건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몸, 마음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음식은 몸을 살리지만 소화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은 몸을 해칩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화가 나면 혈압이 오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김정희 님입니다. 69세인 그분은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소금도 적당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늘 피로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상담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남편에 대한 불만,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가 수십 년간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감정들을 꾹꾹 눌러왔어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했던 거죠. 몸으로는 건강한 음식을 먹었지만 마음으로는 독을 먹고 있었던 셈이에요. 상담을 통해 이런 감정들을 하나씩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분씩 호흡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천천히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잡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꾸준히 하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깊게 자게 되었어요. 소화도 훨씬 좋아졌고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가족들도 엄마가 많이 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마음의 건강도 챙기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10분간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음식만 좋게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구나. 마음도 함께 돌봐야 하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소금의 균형과 더불어 마음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뿐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해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은 평생 참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도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법이거든요. 반대로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하루 10분 마음을 가라앉히는 호흡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는 거예요. 음식을 드실 때는 맛뿐 아니라 그때의 기분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먹는 밥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도 무조건 늘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으시다면 소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다면 소금을 줄여야 할 때일 수도 있고요. 소금물 한 잔, 국물 한 숟가락 같은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무게도 함께 덜어내신다면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의 소금과 마음의 평화, 이 둘이 함께할 때 진짜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